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이혼 절차에 대해서, 이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정법 전문 로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한국분들께서 물어봐 주신 얘기이기도 하고 조금은 잘못 정보를 알고 계신 그런 부분도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호주에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호주에서 일단 결혼이 상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호주에는 전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셨어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한국에서 하셔야 하고 호주에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다면 호주에서 이혼을 신청하셔야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 아무리 결혼을 하고 호주에 사신다고 해도 호주에서 따로 이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호주에서 법적으로 결혼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12개월간 서로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일명 별거라고 하는데 그 별거를 하기 위해서 뭐 집을 나가고 뭐 집을 따로 살고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니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뭐 사정상 같이 살아야 한다면 같이 사는 것도 12개월 별거 기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12개월간을 따로 살았다, 따로 별거를 했다, 남처럼 살았다 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뭐 최소 2명의 분들에게 이런 별거의 과정을 알리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센터링크나 이런 쪽에도 다 알리셔야 하지만 옆에서 가장 지켜보면서 증인이 돼주실 분들에게 오늘부터 같이 한 집에 살지만 오늘부터 각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두시고 그 12월 별거 기간을 카운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한 분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12월 2개월간의 별거 기간을 채우지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한 집에 사시면서 사실 남남처럼 산 지가 꽤 오래되신 분이었거든요. 꼭 다른 집에 나눠서 살지 않고 같은 집에서도 별거가 가능한 점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별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에는 철저히 독립된 생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판사분께서 그런 거를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뭐 같은 집에 살면서 별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판사분께서 뭐 빨래를 해준 적이 있느냐,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까다로운 판사님께서는 물어보시는 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에서 별거를 하실 경우에는 나름의 독립된 생활을 좀 유지하시는 것이 나중에 12개월간의 별거 생활을 증명하는 데 가장 좋고요. 이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이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이랑은 이게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이혼 신청서를 넣는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호주에서 이혼을 하는 것 자체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혼 신청서를 내고 12월간의 별거 기간만 충족된다면 뭐 이혼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귀책 배우자라는 게 있어서 그 뭐 나머지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뭐 이혼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경우가 호주에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요. 웬만해서는 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경우에도 이혼이 한국에 비해 조금 쉽게 되는 편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합의 이혼의 경우 두 분이 함께 신청서를 넣으시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심지어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만약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서를 넣으신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분에게 그 다른 한쪽 배우자 분에게 그 신청서를 전달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바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를 했다라는 증거를 대서 이쪽에서 크게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을 내지 않는 한 이혼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호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양육과 이혼은 별개입니다. 그 양육과 이혼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혼 그 과정,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양육권을 놓고 싸우는 거는 사실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이혼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재산 분할이나 양육이나 이런 게 두 분이 합의를 보셔서 그 합의서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양육권을 놓고 싸움이 일어난다던가 재산 분할을 놓고 싸움이 일어난다던가 하면 그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게 되겠죠. 그 소송의 끝까지 간다고 봤을 때 사실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쉽지도 않고 돈도 많이 깨지고, 오히려 어느 경우까지 생기냐면 일반 중산층으로 봤을 때 이게 양육 소송이 되고 그리고 재산 분할이 되고 하다 보면은 뭐 재산을 나중에는 받는 값보다 오히려 소송비에 더 많이 내야 하고, 오히려 변호사비나 소송비에 더 많이 제출을 하고 받는 금액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게 양육권과 재산 분할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서를, 그러니까 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그 소송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고 별개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뭐 아무리 이혼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이 됐다 하더라도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은 거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그 양육권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걸고 다시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장 복잡한 경우가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양육권을 두 분 다 원하시고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복잡한 경우인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송 과정이 짧지 않아요. 매우 길어요. 그래서 뭐 초기 인트로 오더 같은 거는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 파이널까지 가는 데에는 소송이 아주 길기 때문에 뭐 1년, 2년 정도는 잡으셔야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단지 소송이라고 해서 뭐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작성해야 하는 뭐 패밀리 리포트나 이런 것도 아이랑 같이 가셔서 작성하셔야 하고, 그리고 중간에 두 분의 중재를 도와줄 뭐 미디에이션 같은 것도 거의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아주 길어요. 아주 길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런 소송을 대체로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고 서류 작성도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비가 많이 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로 그 소송이 한 6개월 정도만 봤을 때에도 10만 불 이상이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하실 때에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잘 생각해 보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그 호주의 이혼 과정, 이혼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지는 않지만 시간과 그리고 감정의 소비가 상당히 많은 게 이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최대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이 매우 감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독하게 먹으시고 너무 크게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